네. 자, 엘리베이터 안에서 끊김 현상이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네, 저희가 지금 저희가 와 있는 이곳은 추미애 의원실입니다. 나라를 구하겠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이거 좀 잡아주시겠어요, 피디님? 예. 아, 정말 이 다짐과 각오로 123일을 견디셨을 것 같은데요. 네, 추미애 의원실 저희가 직접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다들 당황하셨어. 갑자기 사무실로 훅 들어오니까 카메라 보시고 숨는 보좌관님도 계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생방송 중입니다. 네, 저희 지금 생방송 하고 있고요. 저희 추미애 의원님 뵈러 왔는데 왜 뭐 입을 가리시고 대체로 카메라 보시면 안녕 막 이런 거 해주셔야 되는데 추미애 의원실 자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카메라 보시고 안녕 해주세요. 안녕. 네. 아, 이렇게 숫기가 없으셔가지고, 정치하시는 분들이. 네. 예, 추미애 의원님 만나 뵈러 방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있겠습니다. 42분. 생각보다 3분 일찍 왔어요. 저희가 원래 1시 45분 예정이었는데 3분 정도 일찍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희가 광장에서 많이 보던 포스터입니다. 윤석열을 파면하라. 파면이 됐습니다. 아, 파면이 되면 좀 속 시원하게 살 수 있을 줄 알았더니 다시 또 이렇게 마음을 졸이게 될 줄이야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것도 한번 잡아주시겠어요? 우리가 만드는 성평등 조직문화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포스터고요. 그 옆에 보면 신친일파 척결 뉴라이트 거부 추미애 동참합니다. 이 대한독립을 위한 서명 릴레이 이것도 있고요. 와 이것도 있네요.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2025년 3월 24일 국회의원 추미애. 3월 24일 날 예상을 하셨네요. 와, 3월 24일 날 이미 4월 4일에 파면될 것을 이미 아시고 예고편을 띄우셨습니다. 예. 한덕수, 오염수, 최상목 등등 이런 정말 기득권 징글징글하다 말씀 주셨고요. 첩첩산중입니다. 너무 신기해요. 직접 국회에 가서 뵙는 걸 실시간으로 보니까요. 너무 항상 수고가 많으세요. 그쵸? 생각해보니까 국회의원회관을 이렇게 휘젓고 다니는 기자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설마 제가 유일한 것은 아니겠죠. 다른 기자들도 이렇게 취재하죠? 아, 진짜요? 네. 진짜 생방으로 온 건 처음이에요? 진짜요? 어머, 그렇구나. 자주 올게요. 네, 예. 자, 지금부터는, 추미애 의원실로 직접 들어가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와, 이렇게, 빠바바바바. 예, 마이크 하나 더 주시면 대표님, 채워드리고 방송을 하겠습니다. 이 조명도, 있고, 예. 네. 저희가 이렇게 마이크 이쪽으로 채워드릴까요? 네. 예. 그러면 점심도 안 드시고 하는 거예요? 아니, 먹었습니다. 다 먹었습니다. 방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야, 사람이 높은 세상, 사람을 높이는 나라. 네. 판화인가요? 사람이 높은 세상, 사람을 높이는 아, 나라. 예. 를 제가 지난 대선 후보 경선 때 약속드린 저의 캐치프레이즈입니다. 산업색. 산업색. 네. 예.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사람 사는 세상의 업그레이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땅이 높은 세상이잖아요. 땅이. 그래서 이 지대 개혁을 하겠다. 네. 지대 개혁을. 네, 우리가 자영업 열심히 벌어도 맞아요. 지주가 다 임대료에 다 그러니까. 희생당하죠. 예. 땀 흘린 만큼 우리가 보상을 못 받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땅이 사람보다 높은 나라 대한민국을 사람이 땅보다 높은 나라로 바꾸겠다. 제발 좀 만들어주세요.
진짜 죽도록 일해도 네. 예, 서울에 네. 집 한 칸 사기 어려운 네, 이런 네, 형편이 네. 노동자들 너무 그래서 많아서 다 밀려나가고 젠트리피케이션 맞아. 당하시고 예, 그런데 지금 내란범 윤석열이 쑥대밭을 그러니까요. 만들어가지고 예, 파면 선고 된 날 비로소 예, 이 자영업자들도 좀 웃을 수 있었을 것 예, 같아요. 예. 밤새 또 달려가서 축하하시고 예, 네. 예, 그러니까요. 네. 그래도 붉은 불토. 그래서 호프집이 오랜만에 네. 예, 자리가 꽉꽉 찼다. 예, 예, 회식하신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맞아요. 예, 네, 그래서 네. 그나마 네. 숨통이 튀었나 했더니 또 했더니 다시 또 했더니 하루하루가 구비 하루하루가 일요일 날은 개폭탄이 터지고 오늘은 또 한덕수가 또 폭탄을 터뜨리고 예, 그렇습니다. 웬일입니까? 예. 네. 아, 정말 마음을 놓을 수가 없다. 딴 데 갈 데가 없어서 여기로 오셨구나. 그거 아닙니다. 예. 아니, 요 사진은 진짜 젊을 때 사진이신가 봐요. 네. 예. 언제 판사하실 때 사진인가요? 아니요, 이것은 예. 제가 환노위원장 시절에 음. 중산층 빅뱅이라고 예. 중산층을 두텁게 만들어야 민주주의가 네. 튼튼한 나라가 된다. 네. 그러니까 중산층이 붕괴된다는 것은 양극화된다는 것은 경제 프레임으로도 예. 안 좋고 예. 또 민주주의가 계속 튼튼하게 지켜지는데도 아주 예. 나쁘다. 왜냐하면 먹고 살기 바쁜데 네. 민주주의를 지킬 시간이 없는 거잖아요. 너무 힘들면 먹고 사는 게 힘들면 네. 그러니까 또 그걸 이용하는 거죠. 가진 사람들은. 네. 국민을 자꾸 노예화 시키면서 그러니까 일자리가 자꾸 줄어드는 이 판국의 장시간 노동 또 저임금 이런 네. 세상으로 자꾸 내모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 중산층이 사라지지 않게 중산층이 강한 나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책을 썼어요. 여기서 하나 채택된 게 있어요. 어떤 거요? 제가 그 청년들을 위해서 예. 청년들이 대기업만 가려고 하고 중소기업은 맞아요. 구인난을 겪고 CEO들은 맞아요. 또 이 청년들은 예. 또 구직난을 겪고 그러니까요. 있고 예. 그래서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예. 자형 저축 통장 하나씩 안기자. 3년 내지 5년씩 일하면은 네. 본인이 절반 내고 회사가 회사도 국가에서도 또 보태줘서 절반 예. 내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예. 나중에 나오면은 한 3천만 원 내지 5천만 원 오. 목돈을 줄 수 있게 만들어주자 예. 했더니 그게 나중에 예. 그 청년 그게 내일 키움 통장 이렇게 채택이 된 거예요. 아, 박수! 네. 이런 정책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2025년 이 따사로운 봄날에 네. 저희가 또 내란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돼서, 그때 제가 네. 요 사진 이렇게 빨간 옷을 입고 되게 통통하죠. 네. 이렇게 찍었더니 예. 이 빨간 옷을 박근혜 당이 갖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날 이후로는 빨간 이제 옷을 빨간 옷을 못 입고 잘 세상에. 어울리잖아요. 예, 너무 예쁜데. 네. 예, 너무 예쁘세요. 네, 예. 감사합니다. 생각해보니까 이 방에, 책을 네. 이 책이에요. 아. 이게 보니까 문에 햇살이 딱 비치는 문이 열리려고 하잖아요. 그러네요. 예. 이런 마음으로, 이 디자인도 제가 한 겁니다. 디자이너 추. 네. 예. 그런데 이렇게 방을 소개한 매체가 있었습니까? 그동안? 없었는데요. 그다음에 저희가 혹시 첫 공개하는 거 아니에요? 책이 나온 김에 그러면 예. 제가 그다음에 이제 중산층 빅뱅 다음으로 예. 이것은 물러서지 않는 진실. 이것은 이제 저의 정치 철학이 좀 이렇게 녹아 있는 책이라 할 수 있어요. 예. 네. 가볍게 읽을 수 있는 네. 에세이. 예. 네, 이거. 예. 그다음에 이제 아까 사람이 높은 세상, 사람이 높은 나라를 제가 정치적으로 깃발을 내세울 때 구체적으로 그러면 추미애 깃발, 저런 캐치프레이즈가 예. 어떻게 해서 나왔느냐,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를 이 추미애 깃발 속에 담았어요. 이때가 2021년. 2021년. 네, 예. 우리 다 함께 손잡고 추미애의 깃발. 네, 그다음에 예.
이 책은 장아리. 장아리. 예. 네. 예. 가장 최신작. 최신작이고, 예. 네, 지금도 유효하고, 네. 맞습니다. 윤석열에 대한 경고장. 네. 또 그 경고장 집행 과정에서의 네. 지난한 싸움. 네. 네. 그러나 끝내 그때 제대로 사법적, 정치적 제압이 안 된 관계로 오늘날 국민들께서 고통을 크게 겪으시고 있는 와중에 네. 이 책을 제가 네. 썼고, 네. 네. 그- 이제 드디어 네. 파면. 파면. 그러니까요. 네. 진짜 오늘 그 길고 긴 얘기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그럴까요? 예. 와, 이 방에 진짜 네. 막 아기자기한 뭔가가 많은데, 네. 예. 어디 앉으실까요? 예. 저쪽에? 여기? 그쪽에 이쪽에? 앉으시면 제가 여기 예, 앉을게요. 예. 이쪽에, 예. 그 다음에 저기 보시면 저기 저쪽에, 저쪽으로 왼쪽에 있는 카메라. 경천 A는 경천 경천 A A. 밑에 도자기도 있잖아요. 예, 예, 예. 저거는 김대중 대통령님이 저한테 주신 저게 97년이잖아요. 네. 97년 여름이라고 돼 예, 있죠. 예. 그때 그 대통령 되시고 난 후에 따로 부르셨어요. 대통령께서. 네, 지난 대선에 부부와 온 가족이 너무 고생했다. 아. 그러니까 제 남편이랑 제가 아이들은 부모님한테 맡겨놓고 예, 예. 대선 운동을 그냥 새벽에도 눈 내리는데도 진흙밭에도 막 다니면서 했거든요. 예, 예. 그걸 다 아시는 거예요. 아. 그래서 온 가족을 불러서 예, 예. 아이들까지 불러서 아. 격려해 주시고 예. 저 경천애인 정말 사람을 사랑하기를 그 하늘같이 예. 예. 받들라는 거잖아요. 네. 늘 그러셨어요, 사실은. 그래서 보통은 붓글씨이지만 저것은 목판이잖아요. 예, 예, 예. 네, 그래서 당신이 적어주시면서 이거 몇 개 없는 거야. 몇 개 없는 거야. 특별히. 네네. 네. 그 밑에 도자기는 청와대, 예. 저 도자기는 예. 대통령님을 존경하는 어떤 분이 나중에 들고 오셨어요, 저한테. 네. 그래서 그 작가는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저 오른쪽에는 실사구씨. 예. 네, 대통령님이 좋아하시는 그 하나의 정치인의 자세라고 할까요? 예. 네, 너무 이념 매몰되지 말고, 네, 현실을 좀 직시하면서 이렇게 과실을 만들어내는 그런 정치를 예. 할 수 있어요. 네, 그것도 이제 그 사실은 저한테 준 게 아니고요. 네. 저의 남편 동지한테 준 거예요. 서성환 동지 해서. 동지. 예. 저기 위 서성환 예, 이렇게 예. 오른쪽에 써져 있죠. 아, 그러네요. 예. 동지. 여기서 네, 중요한 네, 건. 아니, 근데 제가 이거 소개해도 될까요? 네. 저, 칠판. 네네네. 이렇게 엄청나게 학습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가까이서 좀 잡아도 되나요? 네네네. 예. 와, 지금 12.3 비상계엄 인물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네. 사조직을 이거 뭐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런 범죄지 이거 잡을 때 이렇게 하는데 저기 보면은 쭉 명단, 그 다음에 어떻게 움직였는지 뭐 이런 것들을 상황 흐름도, 타임라인 이런 걸 싹 놓고 연구하시고 학습하시고 네. 그래서 이 방에 단독이 많구나. 엄청난 단독이 쏟아지는 이유가 있네요. 이렇게 놓고 일을 하시는구나. 계속 이제 네. 저기서 수면 퍼즐을 찾아내는 거죠. 네. 애들과 애들의 관계도는 이러한데 뭐가 사바사바가 있을 거야. 더 네. 파보자. 아하. 네. 예. 더 파보자. 지금도 파고 있어요. 지금도 파고 있다. 예. 아니, 지금 팔 게 많죠. 네. 예, 굉장히. 저한테는 아직 안 끝났어요. 그렇습니다. 대표님 이쪽에 앉으시고요. 네. 예. 제가 이쪽인가요? 예. 이렇게, 여기 이렇게 카메라 앉을까요? 하고. 예, 예. 자, 사실 저희가 이제 22대 국회가 들어서고 나서 네, 네. 그 평상시라면 의원회관 습격 사건 막 이래가지고 방방이 돌아다니면서 이 방은 어떤 특징이 있고 이 방은 어떤 재미가 있고 이 방에서 뭘 중심적으로 파고 있고 막 이런 걸 소개하는 기획을 많이 하는데 네. 사실 저희도 이번에는 내란숙이 윤석열하고 싸우느라고 의원회관을 처음 온 거예요. 지난 총선 이후에. 그러니까 네네. 총선 이후에 이번에 처음 오고 그걸 또 이제 대표님 방으로 처음에 오게 된 네네네. 상황입니다.
기자가 들어와서 이렇게 막 라이브로 한 적은 한 번도 없는 거죠. 없죠. 단독입니다, 여러분. 네, 최초 인터뷰입니다. 일단 현안부터 좀 여쭤볼게요. 네. 당장 오늘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을 느닷없이 지명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는 법제처장 이완규가 네. 포함이 돼 있어요. 네, 네. 일단 이 소식 처음에 접하고 제일 먼저 든 생각은 어떤 생각이셨습니까? 여전히 돌아다니는 내란 수계의 내란 대행이다. 한덕수는. 네, 내란 대행. 네네. 예. 왜냐하면 이완규 법제처장을 사실은 헌법재판소장으로 시켜서 네. 본인한테 들어오는 탄핵 소추를 막아내겠다 하는 네. 그런 구상을 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은 네. 광장에서의 탄핵이 네. 현실화될 날도 있을 것이고 예. 그럴 때를 법적으로 대비하자. 아하. 그러면 가장 적임자가 이완규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완규는 예. 장관으로서 검찰총장 윤석열을 징계 청구할 때부터 네. 디테일하게 법률 조언을 했던 사람이에요. 윤석열의 측근으로서. 네, 네, 네. 예. 그때 그 방식 그대로 지금 하는 거죠. 그러면 안가에서 4명이 모였다고 했잖아요. 네. 12월 4일. 내란의 밤 당일 지나고 네. 그때 이완규 민정수석, 이상민 행안부 장관 네. 등등이 모였어요. 법무부 장관 박성재. 그러면 한편으로는 증거인멸이 중요하다. 입을 맞춰야 된다. 네. 그러니까 박완수 등 사령관들이 하나같이 연습한 대로 TV 보고 알았습니다라고 했죠. 말 맞추기. 네.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이 맞아요. 얘기해요. 네, 네. 이진우도 그렇게 얘기하고. 네. 그것 뻔히 나중에 공소장에 보면은 문자로 자기들이 위에서부터 지시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면서 다 증거인멸 들어가고 말 맞춘다라는 문자도 돌았잖아요. 네. 그 그대로 하는 거죠. 그럼 그 최종 지휘탑은 어디냐? 12월 4일 그 모임이었던 거예요. 일종의 이제 그 법무팀 같은 그렇죠. 내란의 법무팀이었다. 거기서 가장 법률적으로 잘 아는 사람이 누구냐? 윤석열의 징계 청구에서부터 코치를 해와서 그게 효과를 본 이완규 빼고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해서 탄핵 소추를 회피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다 디테일하게 복사판인 거죠. 징계 청구 복사판. 처음에 우선 기피나 이런 신청을 해서 헌법재판관들의 신용을 떨어뜨린다. 한 명 한 명씩 다 기피 신청한다. 이런 거 다 징계 청구 때 해본 것들이에요. 연습을 뛰고 본 게임을 뛰고 있는 거네요, 지금. 그다음에 적법 절차 지키라라고. 적법 절차 안 지켰으니까 무효라고 주장한다. 다 똑같이 해요. 그런데 징계 청구 때는 먹혔어요. 고등법원, 행정법원에서 이겼어요. 그런데 지금 헌법재판관들이 쓴 결정문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랐다니까? 아니, 이 재판관들이 그때 행정법원에 계셨더라면 윤석열이 그때 제압이 됐을 텐데. 그 논리가 뭐였냐면 피청구인이 적법 절차를 주장하지만 이른바 적법 절차라는 것은 국가기관이 국민을 상대로 할 때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그 공권력을 적법 절차를 지켜서 행사하라라는 제안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국민이 아니고 국가기관인 경우에는 그 국가기관이 국민처럼 그런 주장을 할 수가 없다. 대통령은 개인이 아니고 개인 국민이 아니고 대통령은 국가기관이다.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검찰총장도 행정기관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행정기관이 징계 절차에서 형사소송 절차도 아닌데 거기는 그래요. 똑같은 이것은 형사소송 절차가 아니고 헌법집을 수호하는 헌법 절차이다 그래요. 징계 절차도 공무원이 지켜야 될 어떤 법적 준수 의무 이런 걸 안 지켰기 때문에 오는 신분상의 절차예요. 징계 절차도. 그렇죠. 탄핵 심판도 징계. 비슷한 거예요. 근데 이걸 형사소송처럼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적법 절차를 주장하는데 그 당시 행정법원은 윤석열 말이 맞다. 적법 절차가 중요하다 하고서 일주일 만에 직무복귀를 시켜주니까
직무 복귀해가지고 몽땅 정규직면에 들어갔던 거죠. 깜짝 놀랐어요. 예. 그거 보고. 예. 초반에 그거 보고. 아니. 결정문을 보고 이 헌법재판관들이 당시에 고등법원에 다 계셔서 이 판결을 했으면 네. 우리가 대통령 윤석열을 만날 리도 없고, 그때 제압이 네, 됐고, 그때 형사처벌이 예, 깔끔하게 됐고, 네. 사법구태타는 불가능했고, 네, 지금 이 사태를 온 국민이 다 네. 지금 다 나눠서 n분의 네, 1로 네, 네. 5천만이 나눠서 져야 되는 이 사태가 맞아요. 된 겁니다. 네. 결국 이 지난 4월 4일에 네. 어쨌든 현명한 헌법재판관 8인 전원일치로 네, 파면 결정은 내려졌지만 한sam동 관저에서 나오지도 않고 뭐 물론 이제 이번 주 11일에 네. 퇴거는 한다고는 하는데요. 네. 그 안에 앉아서 네. 이게 내란에서 내전을 획책하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예.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2번이나 메시지가 나왔잖아요. 네. 첫 번째 메시지는 헌재 선고 직 한 2시간 예. 반 정도 지나서 나왔고, 예. 두 번째 메시지는 또 어제 일요일 날 네, 나왔죠. 나왔는데, 네. 그 첫 번째 메시지가 꽤 웃기는 거였어요. 뭐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다. 아, 대통령으로서 무한 영광이었다. 더 못하게 하니까 참 안타깝다. 예. 아이고, 아, 참. 네, 어처구니없네. 네. 예. 그리고 본인이 파면의 의미도 모르는 거죠. 파면이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사실 거기서는 예. 민주주의와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그렇죠. 얘기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결정문이 네. 어려운 말이 하나도 없고 다 없어서 예. 윤석열 같이 예. 혹시 못 알아듣고 엉뚱한 짓 할까봐 다 알아들으라고 윤석열의 쉽게. 수준에 맞춰서 하향 평준화해서 다 써줬는데 예. 예. 그리고 심지어 얼러주기도 했잖아요. 예. 이재명의 방탄이라고 생각했다고 인식을 했다 할지 또 뭐 국회가 뭐 법률안을 그득 발의하고 예. 그게 못마땅했다라고 그것으로 행정사법 운용이 힘들다라고 예. 인식했다라고 설령하더라도 예. 그것은 민주주의 방식으로 헌법 절차 내에서 해소돼야 되고 그렇죠. 또 그렇게 번번이 거부권을 행사했고 예. 그렇다고 해서 예. 예. 국군 통수 의무가 있는데 시민하고 예. 국군하고 이렇게 마주치게 그렇죠. 했어야 되겠느냐 예. 예. 이렇게 좋게 다 써줬잖아요. 맞아요. 예. 하나도 여기 쉬운 어려운 말이 어디 있어요. 네. 그런데 네. 실제로 그거를 인정하지 않고 네. 일도 받아들일 생각이 없는 것 없어요. 같아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뭐라고 하든 법원이 뭐라고 하든 네. 저는 형사법정에서 무슨 결론이 나도 이거 못 알아듣고 또 이상한 생각을 하지 않을까. 형사법정이 사실은 문제예요. 왜냐하면 지기현 재판부가 네, 예. 아까 사실은 법제처장 이완규가 징계 때 써먹었던 것이 다 절차 위법인데 네. 헌법재판소는 절차 위법을 통과를 못했어요. 절차 다 적법해 네. 라고 쳐내버렸는데 예. 이 지기현 재판부는 거기에 예. 넘어가 버린 거예요. 구속기간 끝난 후에 네. 기소된 기소된 것이다. 것이다. 예. 그래서 구속 취소하노라. 예. 예. 그것도 시간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네. 예. 그런데 이건 70년 만에 처음 시도하는 거라고 자기도 얘기를 하면서 혹시나 틀렸을지 모르니까 예. 사회적으로 논의해 주세요. 네, 저 예. 항소심 가서 물어보세요. 보세요. 이런 판결이 어디 있어요? 네. 그러니까 판사하셔서 아시겠지만 그런 게 가능한 일. 아니요. 예. 밤을 새시래도 예. 내가 책임져. 아. 내가 아는 한, 난 신은 아니야, 그 대신. 네. 그런데 예. 인간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어. 이런 자세지. 예. 딴 데 가서 좀 더 누가 뭐 신이 되라고 했나요? 그냥 예. 인간으로서 최선을 다해달라는 게 네. 우리가 늘 배우는 예. 법조 윤리 속에 있는 건데. 예. 근데 딴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지규현 판사라는 사람이 왜 그렇게 그러니까 했을까요? 윤석열 입장에서는 큰 소리 칠만 한 거죠. 헌법재판소를 못 믿겠어. 네. 헌법재판소는
내란 죄를 빼버렸잖아. 네, 예. 근데 뺀 사실이 없는데. 네. 내란 행위라고 네. 바꿨을 뿐인데, 예. 사실은 다 판단을 한 거죠, 한 건데, 거기서. 예. 그런데 형사법정에서는 나를 예. 풀어줬어. 예. 자신이 없으니까. 아, 그러니까 선동에 나설 만한 거죠. 지금. 지금. 예. 네네. 그러니까 내가 무죄야. 네. 형사법정에서 나는 무죄 가능성이 높아. 네. 그래서 나를 풀어준 거야. 네. 내가 뭐 죄가 있으면 나를 구속시켜놨겠지. 네. 나를 풀어줬겠어? 네. 검찰총장이 네. 즉시항고도 안 했잖아. 네. 그러니까 죄책이 별로 많지 않은 거야. 네. 이런 네. 주장을 네. 하면서 네. 뭔가 새로운 시도. 네. 그 새로운 인생이 굉장히 무서운 말 아닙니까, 그러면? 아니, 근데 이번에도 그 헌재 결정문을 네. 다 쉽게 써놓고 꼭 읽어봐야 되는 것이 딱 석 줄이 있어요. 예. 뭐냐 하면은 이렇게 큰 소리 치잖아요. 아니, 여러분, 국민 여러분,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습니까? 네. 내가 다 철수하라고 했고 또 개헌 해제한 거 내가 존중했잖아요. 예.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딱 석줄에서 중간 석줄에서 한 54쪽인가 여기서 네.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예. 윤석열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라고 한 사실로 봐서 네. 윤석열은 이걸 상당 기간 지속시킬 생각이 있었다라는 예. 거예요. 예, 예. 그러면 윤석열이 얘기한 2-3시간이라는 것은 네. 헌재가 본대로 예. 시민이 강력하게 저항을 예, 하고 또 군인들이 소극적으로 수행을 하고 네. 한 덕택이지 예. 피소추자 윤석열, 내란수계 윤석열이 예. 결코 물러서서 그런 게 아니다라고 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 목적만 이 국헌 문란의 목적, 네. 그러니까 그걸 국회라는 헌법기관의 권능을 정지시킬 목적만 달성되면 되는 것이지. 네. 그것이 이 성공하느냐 말았느냐 여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는 그 끌어내라라고 한 것으로 볼 때 네. 상당 기간 지속시킬 의도가 있었다. 아하. 그것만 인정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예. 국헌 문란할 목적이 인정이 되면 되는 것이지. 네네. 예. 상당 기간, 예. 그러니까 끌어내므로써 국회의 권능을 정지시킬, 예. 상당 기간 정지시킬 목적만 있으면 되는 예, 것이지. 예. 꼭 실제로 끌어내거나 실제 그 목적을 달성했느냐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판단할 필요가 없다. 없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예. 이미 끌어내라라고 한 바가 있고 예. 객관적으로 그랬죠. 그것을 권능을 정지시킬 목적이 다 인정이 돼버리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내란죄는 예. 이 성립이 되는 성립이 건데. 된다라는 거죠. 예. 네. 그걸 헌법재판소가 내란죄에 대해서 판단을 한 거예요, 사실은. 예, 사실상. 네, 예. 네. 그런데 그러면 이 헌법재판소의 결정문도 네. 형사법정에서 그 효력을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 판단은 예. 참고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것도 지규현 판사의 판단인 건가요? 그렇죠. 네. 그게 합의부라서 네. 배석 판사들의 영향도 있다. 뭐 이런. 당연히. 네. 네. 그래서 우리는 예. 재구속을 하라. 재구속을 해라. 네. 예. 그 다음에 빨리 신속한 재판을 해라라고 해야 되는 거죠. 예. 네. 근데 지금 재구속도 뭐 신속한 재판도 아무 소리가 없고 더 심각한 것은 저는 이게 파면이 됐으니까 네. 이번 주부터 여의도에 윤중로 벚꽃 축제 하니까 거기 벚꽃 보면서 뭔가 사람들하고 차도 마시고 네, 네. 뭐 이렇게 해야지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여진이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뭔가 이거를 여기에서 잠시라도 눈을 뗄 수 네, 없게 만드는 요소가 있다. 그러니까 흡사 저는 파면은 됐지만 나는 아직 대통령이야 라고 행세하는 것과 같은 이제 그런 인상을 받습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그 헌법재판관 2명을 한덕수 총리가 지명을 한 것은 한덕수 총리 뜻 같은 느낌이 안 들거든요. 그렇죠. 잘 보셨어요. 대표님은 어떻게 보시죠? 예. 윤석열의 뜻이죠. 그죠? 네. 예. 그러니까 이완규를 예. 일찌감치 헌법재판소장감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대로 예. 그냥 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이 내란의 끝은 어디라고 봐야 됩니까? 내란의 끝. 지금 우리는 네. 윤석열 파면 네.
요거 시작 이제 입구인 거죠. 이제 입구에 들어선 네, 겁니까? 이건 빨리 특검을 예. 가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특검을. 네. 예. 그러니까 일단 민주당에서는 내란 명태균 특검을 이제 어쨌든 다시 네.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네. 다음 주 정도에 재의결을 하면 네. 국민의힘이 어떻게 나올까요? 모르죠. 모르죠. 만약에 그러니까 지금도 네. 계속 이렇게 한덕수가 내란 대행을 하고 있는 것은 단도리를 한다는 의미도 있는 거거든요. 네네네.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 정당에 대해서 뭐 흩어지지 말아라. 네. 이런 시그널일 수도 있어요. 예.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보면 그 윤석열 내란 수괴 한 사람이 파면됐을 뿐이지 도처의 그 포스트는 다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검찰의 네, 심우정, 네, 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내각의 한덕수, 네. 네. 그리고 뭐 누구 하나 그만둔 뭐 장관들이 없는 것이고요. 내각의 한덕수도 한덕수지만 네. 그 비서실장 네. 정진석이 정진석. 가장 문제예요. 아, 그러니까 한덕수 물러나고 예, 그 다음에 최장목 권한대행 때 네, 최장목이 그 내란 쪽지의 최장목으로 기억하시는데요. 네. 이 사람은 쪽지가 아니면 말을 못해요. 계속 정진석이 옆에서 써주는 거예요. 이렇게 써가지고 탁 건네고. 그럼 그때 말을 하는 거예요. 최상목 대행이. 네네. 그러니까 최상목 대행이 한 경찰 인사, 네, 본인이 경찰을 뭐 압니까? 그렇죠. 평생 경제 관련만 한 사람이. 이게 다 정진석이 예, 윤석열을 면회하고 거기서 나온 지시대로 예. 한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와, 그러니까 지난번에 파면 직후에 네. 대통령실 참모들이 전원 뭐 사의 표명했는데 네. 한덕수 권한대행이 다 반려해 버렸잖아요. 네. 그 다 사실은 반려도 네. 본인 의사라기보다는 네. 윤의 뜻이다. 윤의 뜻이고 김건희의 뜻인 거죠. 안 끝나겠다 싶은데요. 보통 심각한 문제가 네. 아닌 것 같고, 네. 그 사실 이 지규현 판사가 윤석열을 풀어주게 된 과정에 이게 지규현 개인이 했다기보다는 대한민국에 있는 그 보수 법조 카르텔의 움직임이다. 네. 네. 이게 뭐 한 사람이 누가 결정하는 게 아닌 것 같다. 네. 이제 이런 이제 분석들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 관점에서 보면 대단히 이 싸움이 복잡하고 어렵고 난제가 많은 싸움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맞아요. 예. 네. 그러니 이거를 한 고비 한 고비마다 예. 한 고비 한 고비마다 다 분석을 하면은 네.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연결이. 네. 예. 그러니까 지금의 개헌도 거기서 또 비롯된 거죠. 개헌도. 개헌도. 느닷없이 네. 국회의장이 네. 4월 네. 다들 이제 좀 붉은 불토 뭔가 그래도 이번 주말은 조금 쉬어가야겠다고 했는데 네. 일요일 오후 1시에 개헌 기자회견을 해서 이것도 뭐지? 다들 깜짝 놀랐습니다. 한번 쭉 보십시오. 예. 언론이 윤석열에 대해서 계속 꽃가마 태워주고 윤석열을 포장해주고 네. 할 때 이 진보 진영의 표를 얻고 싶고 네. 진보 진영의 의심을 예. 희석화시키려면 예. 진보 스피커나 진보 언론을 이용하죠. 예. 절대 조중동 시키지 않아요. 아, 그래요? 네. 아주 그 특종 같은 네. 다른 언론이 모르는 사실들 네. 문제 제기를 진보 스피커. 진보 언론을 통해서 예. 보도를 먼저 합니다. 윤사단의 특징이. 윤사단의 특징이. 예. 윤석열 정권에서 마찬가지로 예. 이재명 공격하거나 민주당 공격할 때 네. 진보 언론을 통해서 공격합니다. 네. 저는 아닌데.
그러니까 예. 사탕 발림을 해도 안 넘어가는 사람 놔두고 아, 바라지도 마세요. 그런 아니, 사탕도 안 줘. 안 줘요. 사탕도 안 줘요. 아니 저한테는 무슨 추석 선물 이런 것도 안 줘요. 생전 그런 거 없어요. 그거 나라 돈으로 하는데도 안 줘. 안 줘요.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어요. 네, 안 줘. 끝까지 안 줘요. 안 주고. 예,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개헌도 여태까지 안 먹혔던 건 자기들이 먼저 꺼냈으니까 안 먹혔거든. 네. 박근혜 한번 보세요. 8년 전에 태블릿 PC 나오기 전에 네. 이 최순실 국정농단 어쩌고 하니까 우리 개헌합시다라고 맞아요. 오전에 했었어. 개헌을 투척했는데 밤중에 JTBC 태블릿 PC 기사가 나오니까 개헌이 물 건너 가버렸어요. 네. 아, 박근혜처럼은 안 할 거야. 네. 우리 스피커 가지고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 여러 차례 숙성을 시키는 거예요. 솔깃하도록 네. 테이블에 앉혀놓고. 어허. 네. 그럼 우원식 의장이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당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그런 뭐 딱 그렇게 말하면 모욕감을 느끼시겠지만 예. 저는 예. 그것도 상상해 봐야 된다. 아, 네. 휘둘렸다라고 할까? 휘둘렸다. 네. 예. 그러니까 개헌은 우리는 국민 발언권이 없잖아요. 네. 스위스 같은 나라는 그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민이 우리 헌법이 우리 옷에 안 맞아요. 바꿔야 국민은 되겠어요. 이거 원합니다 하고 국민이 제안하면은 네. 대의기구가 그걸 받아들여서 바꿔줘야 돼. 네. 우리는 국민이 주권자라고는 하면서 국민이 제한권이 없는 거예요. 아, 진짜. 웃기는 헌법이에요. 근데 이미 국민은 이제 그걸 원하게 됐잖아. 예, 그렇죠. 아, 정치권에 맡겨놓으니까 예. 안 되네. 예. 아니 세상에 예. 우리 헌법을 저거들이 어겨놓고도 저거들이 그렇죠. 헌법재판관 임명한다고 하고 이거 예. 헌법 순 엉터리로 작동하네. 그렇죠. 예. 그리고 야당이 통과시킨 그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통과한 사람들은 또 네. 권한대행 임명을 안 해줘서 또 안 되고.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헌법이 헌법답게 작동을 안 한다. 국민의 뜻을 관찰할 방법이 없다. 네. 법기술자들만 그걸 활용을 한다라는 네. 거 보고 괴리감을 느끼잖아. 예. 배신감을 느끼잖아. 그렇죠. 예. 네. 지금은 국민 발안이나 이런 도입을 해야지 되는 때예요. 예. 그렇죠. 그게 국민의 진정한 의사잖아. 예. 우원식 의장이 그럼 국민 발안제 도입합시다. 이 말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광장의 뜻에 맞는 휘둘리지 기득권 아이고. 카르텔에 휘둘리지 않고 예. 이 국면을 보고 예. 헌법 빨리 고칩시다. 아하. 국민 투표합시다. 예. 그거 할 수 있습니다. 이 대선과 맞물려서 얼마나 예. 좋습니까? 이러려면 예. 국민 발안부터 먼저 그 얘기를 꺼냈어야 꺼냈어야 되는 된다. 거예요. 근데 예. 그게 아니고 예. 권력 구조 만듭시다. 새로. 네. 권력 구조는 주로는 박근혜 때 프랑스식 네. 이원 집정제 하려고 하고 예. 국회는 또 내각제 하려고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박근혜 아버지 박정희는 예. 이 유신헌법으로 장기 독재를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개헌을 꺼내는 사람들은 현직 대통령이 꺼내면 영구 집권. 네. 네. 예. 그 다음에 국회나 이런 예. 정치 기득권자들이 꺼내면은 내각제나 자기들끼리 네. 좀 편하게 나눠 칵테일로 먹는. 나눠 예. 먹는 방식. 예. 뭐 이원 집정제나 예. 또는 뭐 내각제나. 내각제나 이런 거. 예. 근데 국민은 뭐예요? 예. 직선제 절대 놓기 싫다. 그렇죠. 간선제를 직선제로 바꿔달라. 직선제 개헌. 네. 아니면 예. 국민이 원하는 그런 발안권. 네. 예. 이런 거잖아. 예. 근데 국민이 이번 봉쇄를 해놓고 예. 자기들끼리 권력 구조를 나눠 먹는다. 그런데 박근혜는 집으로 얘기하니까 이거 완전히 폭망이야. 예. 그러면 이걸 예. 야당의 대표 선수로 시키자.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죠. 살살 군부를 떼는 거예요. 그래서 예. 무슨 11월부터 네. 무슨 개헌 뭐 미래 무슨 개헌 예. 뭐 자문위원 구성하고 또 광장에서는 헌재 보고 계속 촛불 들고 빨리빨리 재판하라 매일같이 네. 변론 종결 이후 계속 시위하고 있는데 편안하게 개헌 테이블 열어가지고 그 세미나 하고 그러는데 무슨 오세훈도 오고 또 김부겸도 그렇죠. 오고 예. 누구도 오고 뭐 헌정 회장도 예. 오시고 뭐 예. 원로들 다 오시고 예.
이것은 그런 군불대기였다. 군불대기, 아, 휘둘려 먹기. 예. 그러니까 마치 진보 스피커 통해서 어허. 이 나쁜 짓 하고도 그거 별거 아니야라고 마사지하는 특종 시키는 것처럼. 예. 여태 윤석열 때 언론 다 보세요. 한겨레, 그렇죠. 경향 등등에서 더 열심히 주용 갈등이라고 쓰고 맞아요. 예. 그랬잖아요. 진짜 많이 답답하셨을 네, 것 같아요. 진짜 통탄을 금치 못하셨을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저도 취재해가지고 자기 정신 야단 맞고. 글쎄 왜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진짜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아니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앙일보도 네. 조선일보도 네. 끊임없이 개헌 얘기를 네, 했고 네. 심지어 네. 4월 4일 그 헌재에 탄핵 심판이 있던 바로 그날에 조선일보는 심지어 6.29 선언을 하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네. 그리고 그 전부터 끊임없이 개헌으로 군불대기를 네, 하면서 내란의 프레임을 개헌의 프레임으로 바꾸고자 진짜 노력을 했던 것 네, 같습니다. 네, 네. 근데 거기에 어떤 측면에서는 좀 말려든 그런 측면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진짜 네. 경각심을 가지고 취재해야겠다. 이거 깜빡 잘못하면 이거 당한다. 저도 막 자성이 되네요. 성찰이 되고. 진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그러니까 막 얘기 듣다 보면 그런가 해서 근데 그때 깜빡 실수를 하게 되는 거죠. 진짜.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원식 의장이 그러면 그 방향의 개헌은 철회하시는 게 맞겠다 생각하십니까? 철회해야죠. 네. 예. 그러니까 다 그러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조중동을 보아하니 네. 이게 이 파면이 선고된다 하더라도 개헌으로 프레임 전환하겠구나. 네. 그렇죠. 라고 마음먹고 있었는데 이게 예. 이 야권 출신의 국회의장 입에서 나올 줄은 몰랐다. 그게 그렇죠. 놀랍다라고 예, 하잖아요. 맞아요. 예. 그렇게 되니까 예. 국힘에서 얼른 받아 땡기고 그렇습니다. 예, 예. 막 그 조중동이 키우고 예. 뭐 불을 지피려고 하고 예. 한순간에 프레임 전환이 돼버렸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요. 네. 와, 근데 사실 지금 국민들은 네. 다들 그걸 물어보세요. 네. 장 기자님 왜 갑자기 개헌이 나온 겁니까? 우원식 의장은 왜 개헌 얘기를 꺼낸 거예요? 네. 지금은 개헌이 아니라 이 내란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중요한 것은 지금 나온 몇 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뿌리 깊숙이 있는 내란의 어떤 실체를 규명해내는 그런 특검 조사, 수사가 필요한 국면인 것 같은데 그 얘기가 아니라 갑자기 개헌으로 가서 몇 단계로 훅 건너뛴 느낌이 든다라고 저작거리에서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예. 그리고 의제 전환이 돼버리니까 예. 아니 정치를 여태 예. 전문적으로 해온 예. 전업 직업인 정치인들. 정치인이 예. 그걸 몰랐단 말이야? 한심하다. 이런 비판도 막 쏟아지잖아요. 예. 네. 예. 그러면 그걸 알고도 왜 했을까?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것은 저는 휘둘렸다 보는 거예요. 네. 진짜 그런데 이게 정말 그 어떤 대한민국의 역사 청산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여전히 이제 친일 독재 네, 잔존 네, 세력이 지금도 살아서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꼭 우리가 이번 기회에 이 내란 세력의 저는 그 끝뿌리에 지난해 그 큰 논란이 있었던 친일하고도 맞닿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맞아. 예. 틀림없어요, 그건. 예. 네.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평등한 나라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시민들이. 네, 그러니까 예. 개천에서 용돈 낼 수 있는 사회다 그러는데 아니고요. 그들끼리 그냥 돌려막기 하면서 그들의 카르텔 속에서 늘 온실 속에서 살았던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도 그걸 놓기 싫어서 그 방법이 이제 의원 내각제다, 네. 이원 집정제다 이렇게 권력 구조. 아니 어떻게 이 판국의 권력 구조를 손을 댈 생각. 손을 대면서 이거 개헌해보자 합니까? 예. 네.
아, 그러니까요. 네.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네. 상당히 세게 오판하신 것 네, 같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근데 광장의 민심을 받아서 네. 우리가 이제 파면은 이제 그 출발선에 선 것이다 네, 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 지금부터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일단 그 이제 특검의 벽을 넘으려면 이제 국회 안에서 200석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제 걸핏하면 거부권을 쓰기 때문에 이제 내란의 대행이라고 하면 한덕수는 민주당에서 제기하는 여러 특검에 대해서 그냥 받아들일 것 같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이 특검의 산을 정치적으로 어떻게 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부는 만약에 이제 사실은 내란 특검이 가장 중요하고요. 네. 네. 근데 그것이 만약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계속 거부권을 행사한다 그러면은 대선 지나고 할 수도 있어요. 대선 지나서. 네, 예. 네. 대선 상황 관리는 잘 할까요? 대선 상황 관리는 지금은 그렇게 만약에 상황 관리를 공정하게 안 한다 그러면 그대로 내란 세력으로 찝히니까. 네. 네. 그렇게 무슨 뭐 상황 관리를 적극적으로 방해 놓는다든지 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한덕수 총리가. 네. 그리고 그건 선거사무 관리는 중앙선관위에서 예. 알아서 하는 거니까 예, 예. 또 하지도 영향력도 없어요. 아하. 네. 예, 예. 그래서 그건 뭐 걱정할 건 없는 것 같고요. 네. 오히려 이제 그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같은 네. 경우는 좀 길게 잡으면 한 1년 4개월, 또 굉장히 빡빡하게 해석을 하면은 2개월 네. 이렇게 공소시효가 남았어요. 예. 이제 이 공범들이 네. 확정 판결이 네. 나서 예. 김건희에 대한 공소시효는 다시 이제 시작이 됐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 부분도 또 있고, 예. 그 다음에 명태균 특검 관련해서는 명태균의 처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 네. 명태균과 함께 저질러진 각종 선거법 위반 여러 범죄들, 네. 그게 이제 이 국민의힘 다음 네, 그렇죠. 국회의원들의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예, 예. 그쪽 정치인들의 문제. 그러니까 이 특검이 이 제2요구를 받아도 부결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들의 명운과 같기 때문에. 네네. 네.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그 도이치모터스와 이제 그 공소시효가 문제되는 건 네. 윤석열의 선거 무효 소송. 어. 네. 그러니까 윤석열이 네, 지난 대선에서 대선에서 무슨 뭐 예, 그 여론조사 비용 여론조사 비용 또 예화랑으로 비밀 캠프 쓴 거, 캠프를 또 챙긴 예, 것, 예. 뭐 이런 문제들이 이게 다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 거죠. 예. 선거법 위반 예. 이런 것들은 예. 이제 공소시효가 한 넉 달 남았기 아하. 때문에 예, 예. 이제 그런 것들이 서둘러야 될 문제이고요. 아하, 예. 네. 그러면은 지금 특검과 결국에는 검찰인 네. 건데요. 네. 심우정 총장이 지금 계속 현직에 있는 건데, 뭐, 혹자는 뭐 별로 중요하지 않다. 파면되면 그걸로 다 끝난 거기 때문에 뭐, 굳이 뭐 탄핵 같은 거 안 해도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또 민주당의 법조 출신 국회의원도 계시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심우정 총장이 계속 현직에 있음으로 인해서 수사가 진전이 안 되고 이렇게 내란의 수사를 막고 있는 느낌을 저는 받거든요. 당연히 맡고 있죠. 예. 김성훈 네, 경호차장 네, 네. 경우만 보더라도. 네. 예. 그러니까 지금 내란 특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노상원과 그 배후 세력인 거예요. 노상원과 배후 세력. 예. 그러면 노상원과 배후 세력은 김건희 가족을 이 약간 숙주 삼아서 네. 전두환 세력하고도 연결이 돼 있을 수가 있어요. 전두환 세력이요? 네. 왜냐하면 예. 전두환이 이미 예. 그 영구 집권 계획이 있었잖아요. 그랬죠. 예. 전두환 포고령이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전두환 포고령이 이번 내란 포고령에 포함이 됐어요. 전두환 포고령 그대로 베낀 그대로 거지. 베꼈죠. 근데 네. 조금 달라지긴 한 거 아니에요? 의사들 문제, 뭐 국회와 그건 지역적인 거고 예, 예. 근본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똑같아요. 그리고 제가 예.
반국가 세력, 비판하는 국민들을 반국가 세력으로 묶어서 네. 이걸 처단하기로 한 거죠. 그러니까 구금하고 수용하고 예. 그다음에 수거하고 예. 학살하거나 뭐 수장시키거나 폭사하거나 이런 끔찍한 방법, 예. 또 영연백에 담는 방법 네. 이런 걸 제가 폭로를 했잖아요. 예. 실제 예. 그 양구, 화천, 인제 이런 일대, 현리, 오음리, 예. 뭐 예. 현리 일대 예. 삼천교육대가 있었고 하나원이라는 수용시설이 있었고 예. 또 8호라는 큰 거대한 인공 저수지가 있고 이렇게 수도권하고 격리돼가지고 예. 장기 구금시설, 교화시설로 쓰기 딱 좋은 최적지인 거예요. 예. 그런 거를 이미 기획을 하고 있었어요. 와. 그리고 이것도 지난 총선 전부터 기획한 거예요. 그럼 이게 노상원 한 사람의 망상가에서 나온 게 아니라 그렇죠. 그는 그걸 받아 쓰고 예. 오케이 한 것뿐이고 실행을 맡은 네. 사람. 그것을 기획자가 주입시킨 세력들이 있는 거예요. 예. 네. 그러면 그것은 노상원과 교류를 하고 예. 또 김건희 일족하고 예. 교분을 쌓은 사람들인데 그들이 주로는 전두환 때 공헌자들, 전두환 때 공헌자들. 별을 단 사람들. 네. 이미 이제 장군으로. 연세는 많지만 예. 그런 야욕을 망상을 계속 주입시키고 했다라고 보여지고 예. 전 이 착각을 했다고 하잖아요. 김용현이 네. 포고령을 써왔는데 예. 아니 저 요즘 세상에 투견금지가 웬 말이야 이것만 예. 삭제해. 예. 네. 그리고 나머지는 오케이 실현하려고 했는데 막상은 국회 정당활동 금지하고 위반하면 처단한다 이것이 지금 헌법에 있다라고 착각을 한 거죠. 윤석열. 그러면 왜 착각을 했느냐. 예. 그런 헌법을 만들어서 영구 집권을 하고 예. 대통령의 제왕적 권한을 강화한 네. 국회 해상권을 가진다든가 네. 국회 해상권 가지면 또 정당 활동 금지할 예. 수 있는 예. 이런 법령도 만들 수 있는 예. 거죠. 그런 유사한 헌법을 기획하고 만들어서 예. 어딘가에 보관하고 있을 것이다. 비화폰은 그 비밀을 알 알고 것이다.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반드시. 그러니까 그것은 누구 머리에서 나와요? 항상 검사들이 기획하는 거예요. 검사들이. 기획 검사들이 따로 있어요. 이걸 이완규가 모를 리가 없어요. 그 법률적인 모든 총괄 디렉터 지휘를 했을 거니까. 네. 네. 그러면 예. 이상민과 이완규, 이상민은 국정조사 예. 장에 나와가지고 증인 선서도 안 했어요. 안 했지만 예. 말은 또박또박 또 해요. 예. 그 비상계엄 뭐가 잘못됐느냐고. 대통령 권한인데. 네. 통치 권한인데. 네. 대통령만이 정보 판단하고 할 수 있는 건데. 국민은 위기를 몰라요. 대통령만 위기 정보가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 권한으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비상계엄 선포할 수 있어요. 이렇게 큰소리 쳤는데. 세상에. 네. 예. 그러면 그것을 그렇게 강변할 정도로. 네. 김용현 같으면 감방에 가서도 막 박선원이나 이런 의원들을 고소 고발을 했어요. 네. 포고령 1호 위반했다고. 맞아요. 박주민 의원도 고발당해가지고. 박주민 의원 어머니가 막 개헌법 위반 어떡하냐 너. 구속되고 예. 감방에 있으면서도 그 짓을 하는 것은 예. 그 법이 유효하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고 그 못 보면 헌법인데 그런 헌법이 어딘가에 저장돼 있을 거라고 저는 믿는 거죠. 그러면 그건 윤석열의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고 이미 논의를 해서 회의의 결과다. 그 헌법인지 자기들이 미래 실행할 헌법인지 착각을 한 것뿐인 것이지. 예. 몰라서 예. 이게 실행 안 될 거여서 주상적으로 예. 대법정에서 변명했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네. 예. 착각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냥 이게 윤석열이라는 어떤 한 괴물이 자기 권력, 뭐 무속 이런 거에 빠져가지고 그냥 우발적으로 비상계엄을 했다. 한 게 아니고 절대 그게 아니고. 아니다. 네. 어마어마한 기획이 있고 네. 그리고 그 기획에 삼청동 안가에 모였던 4명의 법조 4인방은 일종의 법무팀 회의에 비슷한 것이고 이 법무팀 회의의 윗선에 이를테면은 전두환 세력이라고 하면 그때 지금은 다 연로한 무슨
성분회? 성우회. 성우회. 뭐 그쪽에 어떤, 네, 네. 그 다음에 그 태극기 집회에 열심히 네, 나오는, 네, 네. 그쪽 세력도 네, 있지 네,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세력들 포함해서. 성우회, 대수장 뭐 등등 대수장, 있어요. 예, 네. 예, 예. 네. 이제 그쪽에서 뭔가 네. 기획이 돼가지고 네, 네. 실행됐을 가능성이나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다. 그들이 기획했다기보다 자꾸 추동을 했겠죠. 예, 이렇게 해라. 대통령 돼서 나라 이끌려면 이 말 많은 나라, 반국가 세력이 많은 나라, 북한하고 대적하고 있는 나라에 대통령이 그런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나라가 건강해져. 이렇게. 그게 애국이야. 뭐 이렇게 했겠죠. 그렇게 계속 자극 주고 하면은 그걸 법률적으로 모의하는 팀이 있고. 이완교, 심우정 등등 할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검찰과 군부 세력이 결합한 영구 독재의 길이 열릴 수 있다. 검찰 쿠데타가 그래서 무서운 거다.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그것이 실제 일어났던 거예요. 큰일 날 뻔했다. 그러니까 검찰은 브레인이고 그걸 실행하는 것은 군부이고 근육질은 군부이고 정신신경계는 검찰이고 그러면 이들이 법률적으로 합법적인 통치를 위장할 건데 그것을 짜는 것은 검찰 아니겠어요. 브레인으로 신경망을 짜는 것은 그 신경망대로 움직여주는 것 근육질은 군부이고 김용현 등을 비롯한 나라 망할 뻔했네요. 근데 지금도 모르고 있는 거잖아. 지금도 모르고 있고 사실은 지금 한 발짝도 수사를 시작도 못한 것이고 이 특검을 통해서 제대로 된 수사를 제가 보기에 수사도 엄청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 뿌리까지 다 캐내서 수사를 하려면 어마어마하게 큰 수사팀 이런 게 좀 필요해 보인다. 근데 이게 뭐 수사는 검찰이 잘해. 우리를 빼고는 특검 못 할 거야. 어차피 특검을 한다 하더라도 검찰에서 차출해 와서 해야 돼. 이런 생각들을 지금 검찰이 하고 있을 텐데요. 이 수사를 누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집단으로서의 검찰은 이제 그렇게 조직적으로 포섭돼서 갈 수는 있어요. 그리고 검찰 시스템 자체가 상명하복이니까. 그러나 이제 검찰에서의 수사 경력을 가진 개인은 뭐 현업이 현직이 뭐 변호사일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은 이제 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 중에 뭐 베테랑이 있는 거죠. 또 검찰만 그런 게 아니라 경찰에서도 수사 잔뼈가 굵은 사람들은 굉장히 예리하게 사건을 분석하고 디테일하게 볼 사람이 있어. 그래서 뭐 이 수사팀을 어떻게 꾸리느냐 하는 건 아무 문제도 아니에요. 그런 건 그냥 하면 된다. 지금 단계에서 국민들께서 가장 좀 그 촉각을 곤두세우고 지켜보셔야 되는 대목 그리고 이제 이후에 이 윤석열 내란이 이후에 어떻게 흘러간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지금은 뭐 사람들은 내란 잔불 정리라고 하는데요. 그거 잔불이라고 표현하기에는 그러면 주불이 다 드러났느냐 아니거든요. 그냥 윤석열도 하나의 도구였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뭐 우리 역사적 뿌리에서 친일 그런 잔뿌리에서 나온 거냐 그런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 이론에서 범죄 모의를 그 모두 다가 한 자리 할 필요는 없다. 각자 이 범죄를 인지를 하고 그 역할 분담을 하고 그걸 이용할 의사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듯이 거대한 반민주 반역사의 세력들이 그런 거예요. 누구는 언론의 글씨 하나로 어떤 사람은 유튜브 하나로 그러나 그들은 거대하게 서로 얽혀서 민주화의 진전을 가로막는 세력들인 거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그냥 그 윤석열 하나 파면되고 윤석열도 꼭두각시일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장광훈 같은 이 종교 세력들도 이 반민주 그런 뿌리에서는 한 역할을 하잖아요. 거대한 역할을. 그러면 장광훈 그 종교 집단은 윤석열을 도구로 이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윤석열은 또 내가 왕이지 쟤들이 나 이용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서로 협력 관계네요. 그런데 그게 깨질 때가 있는 거죠. 그 착각이. 그러면 윤석열이 저 관저에서
버티는 건 어떤 이유일까요? 정광훈 때문에 정광훈이 시켜서 나한테 오는 것이 아니라 네. 쟤들은 나를 원래 영웅시하고 좋아해. 저 젊은 친구들은. 어떡하면 좋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예, 예. 네. 정광훈은 또 반대로 예. 저게 내가 종교적으로 이렇게 부흥을 시켜주고 막 예. 엄청 영웅으로 네. 만들어주니까 예. 지지하는 것이지 예. 내가 방 빼 그러면 빼야 저거 돼. 아무것도 아닌데 아니야. 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예. 네. 그런데 이 균열 지점은 결국은 국민이 네. 만들어주는 거예요. 국민이 정광훈이 그랬잖아요. 저 윤석열 복귀한다 그랬다가 복귀를 못하니까 네. 그러면 그 관저에 예. 내일 3,000명이 몰릴 거야. 예. 3천만 명이 3천만. 예. 3천만이 몰릴 예. 거야. 예. 그랬잖아요. 18,000명인 것 같습니다. 경찰 추산. 네. 경찰 추산. 예, 예. 그래도 비 탓이라고 하겠지. 예. 네, 비가 예. 안 왔더라 하면 예. 또 예. 회피하는 예. 뭐가 예. 있겠지. 예. 그런데 그걸 자기들도 현타가 와가지고 이제 그 슬슬 보니까 이게 아니거든요. 네, 예. 그것은 멀쩡한 우리 국민들이 지속적으로 연대의식을 가지고 이건 나라 바로 잡아야 된다. 큰일 났다 하고 계속 외쳐준다면 네. 이제 저들도 이제 물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현실인식을 하고 예. 어느 순간에. 예. 예. 그리고 윤석열도 마찬가지로 예. 저 정광훈이 이 휘저어가지고 보낸 것이 아니고 정광훈 없더라도 나를 보고 저분들이 나를 지지하러 오는 건데 라고 하니까 두 번째 메시지가 젊은 청년들이 희망을 가져라였잖아요. 예. 근데 그게 아니라고 알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죠. 예. 네. 그러면 그때까지 우리는 뭐 개헌, 물론 개헌에 국민들이 휘둘리지는 않습니다. 다행히. 네. 예. 개헌 얘기가 나와도 안 되는 네. 것이고 일사불란하게 내란 종식을 외쳐야 되는 거예요. 네. 일사불란하게 네, 내란 네. 종식을 외쳐야 된다. 예. 국회가 해야 될 역할은 어떤 게 있겠습니까? 국회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4월 국회가 이제 네. 해야 될 일이 윤석열 재구속, 네. 신속한 내란 재판으로 사법정의 회복해라. 네. 이런 결의문도 채택을 하고 예. 지금 오늘 그 한덕수가 예. 그 지명을 예. 헌법재판관 후속 지명을 했잖아요. 예. 예. 네, 거기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목소리를 분명히 단호하게 내고 네. 지금 오늘 그것을 효력정지 가처분도 내고 네. 권한쟁의도 하기로 하고 했으니까 예.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결의해주고 네. 이런 일들을 하고 또 내란 특검에 대해서도 또 계속 주장을 해야 되겠죠. 네. 네. 한덕수, 최상목 탄핵은 어떻게 보십니까? 한덕수, 최상목 탄핵을 저는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아하. 네, 예. 네, 예. 네. 네. 법적으로 단순히 뭐 권한쟁의를 하는 거지만 네. 한덕수에 대해서는 이미 그 헌법재판소가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다라고 했잖아요. 네, 네. 다만 국정 공백 때문에 이것을 탄핵을 해서는 안 되는 네. 중대성이 있다 볼 수 없다 이렇게 조금 이 네. 용두사미식으로 가버렸죠. 네. 그러나 오히려 그 자리에 있음으로써 반헌법 행위를 한다. 네. 네. 지속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권한대행이 지명해서는 안 되는 대통령의 40년치기를 헌법재판소에 보내서 네. 헌법재판소에 대한 신뢰 자체를 불도저로 밀듯이 뭉개버리려고 하잖아요. 네, 네. 이것은 종전에 내린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대한 번복이나 마찬가지인 네. 거예요. 그걸 용납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한덕수와 최상목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네. 이것은 예. 탄핵 소추를 해주는 게 맞다. 맞다. 네. 심우정 총장도요? 심호정 총장도. 예. 네. 예. 그래도 대한민국 끄떡 없어. 그러니까요. 네. 예. 이게 관료제와 그다음에 국회가 네. 이렇게 촘촘히 쳇바퀴 돌듯이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요. 네. 근데 마치 무슨 최상목 대행이 네. 빠지면 대한민국 경제가 뭐 그렇지 어떻게 될 않습니다. 것처럼 네. 하는데 네. 어제 우석진 교수께서 네. 그 전에도 아무것도 한 게 없기 때문에 네. 지금도 아무것도 한 게 없어서 네, 네. 그분 없어도 대한민국 경제 아무 상관이 네, 네, 없다. 네. 이제 이런 네. 말씀들을 하십니다. 오히려 가로막고 있죠. 예. 그러니까 무슨
추경이 필요하다, 뭐 이런 거 다 여러 경제부처에서 얘기했는데 네. 오히려 본인이 1월쯤에는 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지금 넘기고 예. 있고 예. 그랬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요. 네. 하여간 대표님하고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이 네. 거대한 세력과 맞서 싸우려면 진짜 마음을 다부지게 먹어야겠다. 그러니까 매사를 의심을 해야 돼요. 의심. 네, 예. 네. 왜 저럴까? 이렇게. 네, 테이블 위에 개헌 논의 테이블 위에 모셔다 놨는데 국회의장이 중요한 스피커잖아요. 네. 그럼 그 의심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의심을 했어야 네, 됐다. 예. 네. 안타깝다. 알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네. 같은데요. 오늘 어떠셨습니까? 1월 라이브? 저도 여러 번 뵈니까 너무 좋았어요. 예, 저희도 굉장히 네, 댓글창에 네, 신선했다. 네. 이렇게, 직접 막 엘리베이터 안에서, 네, 복도에서 네, 네. 또 그 의원회관 네. 정문 앞에서 네. 오가는 국회의원분들, 또 보좌진들 붙잡고 막 이제, 네. 여쭤봤었는데요. 이제 정리를 해야 되니까 끝으로, 네. 지금 그래도 파면은 됐고 헌재에서 현명한 결정을 해서 많은 네, 분들이 네. 이제 안도하고 네, 있고 네, 또 한편으로는 또 걱정도 되시고 이런 네, 것 네, 같은데요. 또 애청하시는 시민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사실은 윤석열은 포기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굉장히 끈질긴 사람입니다. 제가 어느 방송에서 윤석열 정권 대통령 됐을 때 어떤 느낌인가 네. 질문을 해서 예. 내가 학창 시절에 666 영화 본 거 생각나는 것만큼 끔찍했다라고 했는데 그게 예. 악마의 표시가 육자 세 개였어요. 예. 근데 그 영화 제목이 오맨이었어요. 오맨. 오맨이 생각 안 나서 666이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악은 그때그때 제압하고 뿌리를 뽑아내지 않으면 놔두면 악의 뿌리는 우리가 가장 취약할 때 그때 아주 커집니다. 예. 우리를 해칩니다. 예. 윤석열이 딱 그랬거든요. 예. 민주적으로 가장 허약하고 취약할 때 우리끼리 갈등 심할 때 예. 나타났던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우리 시민들이 흔들리지 않고 함께 네. 연대를 해서 예. 물리쳐낸 거예요. 우리끼리는 서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자. 네. 정말 예. 키세스 예. 눈물이 없잖아요. 네, 눈 다 뒤집어 쓰고. 네네네. 한 분 한 분이 엄청 네. 천사 같고, 예. 그것이 우리한테, 저 사람들은 정치에 빚진 건 또 없는데, 저다지도 절실한데, 예. 우리가 했었어야 될 일인데.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예. 우리 정치인들한테 마음을 여미게 해준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도 역시 악의 뿌리는 강고합니다. 뿌리 뽑기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 미래 세대가 다시 또 엄청난 고통을 겪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에 그 뿌리 뽑아내기 위해서 더욱 진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도 처음으로 이렇게, 네. 방 구경할 수 있어서 재밌었습니다. 다행입니다. 저희가 다음에 또 네, 찾아뵙고 좋은 말씀 네, 듣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 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